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 내용은 여러 이슈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일단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던 시기들이라고 해서 이 내용도 좀 공감이 많이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. 왜 가지고 와봤을까요? 누군가에게는 이런 공포감에 따른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즉, 이 어려운 이 구간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극복을 할 것이냐, 그리고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, 또는 내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불려나갈 것이냐는 자기가 준비했던 전략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계획이 되게 디테일하지 않고 치밀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본인의 있는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신 뒤에 투자를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이번에 나왔던 또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안 부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던 앨런 재무장관 누나가 6월 초 때까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다. 그래서 그 데드라인은 6월 1일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줌으로써 지금의 시장의 패닉셀이 좀 더 가중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앨런 재무장관이 왜 6월 달까지 이야기를 했던 건 대부분 시장의 분석 추이는 7월에서 9월 사이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데드라인이 그렇게 설명이 나왔는데요. 지금 앨런 재무장관이 그나마 짬밥이 있었기 때문에 연금에 따른 지연 효과와 이런 부가적인 장치를 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다라는 걸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러니 웬만하면 이 5월 안에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. 한편 바이든 씨는 지금에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걸 또 불허했던 이유가 해당에 있는 공화당 측에서는 조건부 제시안을 했습니다. 어떤 제시안이 나왔냐면 기존에 있었던 너의 바이든 정책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 자금을 좀 더 축소하면서 정책을 좀 써라 라는 조건부를 했거든요. 그럼 통과를 나는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.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. 그 다음으로 부채 상한선에 31조 달러, 지난해 1월 상한선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요. 과거 대치 장기화 때 경제에 따른 충격파가 2012년도 때 가장 컸고요. 옛날 영상 요 한 2주 전인가 1주 전에 올라왔었죠. 그 내용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최악도 배제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칙과 변수가 너무 많은 지금 시장의 환경에서 그 변동폭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위기설과 함께 중소형 또 은행 중에 하나 팩웨스트 뱅커르가 주가 폭락이 나왔거든요. 은행들 대출 줄일 것을 경고가 나왔고요. 상업은행 부동산에 따른 위험이 지목이 됨으로써 아무래도 중대형 은행까지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커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한국에 있는 내용도 보게 되면 금리차에 따른 확대에 따른 고민으로 시장의 5월에도 동결 관측이 좀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요. 일단은 은행권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총 3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.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가 됐지만 여기서도 우선주와 회사채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JP모건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 이거에 따른 패닉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. 왜냐, 회사채 안 사주고 우선주 부분이면 약간의 지금에 있는 손실이 상각되는 형태가 일부는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소형 은행에 따른 자극에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요. 그 다음에 은행권 규제 강화로 수익성의 악화가 예상이 됐다. 자산 규모 800에서 1200억 달러 은행에 타격이 좀 있을 것 같다. 그 다음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예금 유지 비용을 더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장기 채권에 따른 가격의 영향성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
상당히 불안 요소와 은행권 규제 강화로 인해서 중소형들이 더 많이 무너질 수 있겠다. 그럼 지금에 있는 물가 추이에 따른 위치는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데요. 여기서 만약에 하반기 때 더 많이 심각하게 빠르게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 시그널은 다르게 작용될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완만하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에 있는 수치값으로 보았을 때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5월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6월 달부터는 거의 올릴 수 없는 환경인 건 사실이긴 한데 약간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혼돈의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주변에 있는 은행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. 20이나 BOE나 BOJ에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마지막 기준금리 전망에서 거의 다 뭐 동결하는 쪽도 있고 약간 올리는 쪽도 있고 22쪽은 조금 더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요.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이러합니다. 일단은 유럽에 있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거기에서도 금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미국 외적으로도 전체적인 시장에 따른 분위기가 안도하고 안정세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시위가 마지막에 있는 금리가 동결되는 시즌이 와야 비로소 시장에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부도 확률 추이가 보게 되면 자 08년도, 11년도, 13년도 때 엄청 많이 뛰었는데요. 이번에는 꽤 많이 올랐죠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 통화량 M2의 총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작용과 반작용에 따른 영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번에 암호화폐 채굴 사회가 위험하기 때문에 30% 징벌적 세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정책에서 내가 쓰고 싶은 돈은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걸 좀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실적이 이제 내년에 대선에 들어가는데 별로 안 좋겠죠. 그래서 제가 이게 재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럼 채굴 회사들이 30% 징벌적 세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의 매도량보다 더 많은 매도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.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고정비에 따른 매도량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. 그게 오히려 가격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더욱더 떨어지게 만들겠죠. 그 다음에 국내 소식에 600만 명 넘게 투자하는 코인 공직자 등록 재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법을 또 발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. 보면 이상하게 항상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일을 일찍 하면 되는데 꼭 선거 1년 전에 꼭 법안 발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게 저는 좀 꼴불견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누가 됐던 간에요. 그래서 저는 코인을 위한 오로지 투자자를 위한 그리고 코인적 관점으로만 저는 해석을 할 겁니다.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댓글을 또 공감되는 거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보호도 안 해주면서 공직자 재산이라 라는 멘트가 상당히 와닿았습니다. 아직까지도 보호에 따른 내용은 없습니다. 이건 팩트예요. 아직까지는 없어요. 그렇게 확실하게 지켜줄 만한 그런 대상에 있는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이더 무제한 선물 거래 상품을 미국 위에 기관 고객에게 제공할 거래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고래 투자자가 이더리움 가격 상승 예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.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코인베이스 출금이 증가되고 있었고 이더리움 보유량이 감소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. 지금에 있는 상황은 전 두 가지 관점을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인출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자금일 수도 있다라고도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씩은 생각하면서 볼 필요성은 있다. 그리고 마이애미 시장은 월급을 비트코인으로
받는다라고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웹 3.0 에어드랍 플레이북이라고 해서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에 관련된 내용 요약본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. 에어드랍은 웹 3.0 서비스가 네트워크 효과를 극복하고 프로토콜 탈중앙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마케팅 툴이다. 다만 에어드랍 이후 사용자를 락인하지 못한다면 성장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으며 토큰 분배 과정에서 노출되는 리스크가 존재하며 에어드랍 효과는 사용자 유입, 리텐션,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 옵티미즘이 매우 우세했으며 에어드랍 발표 시점, 레이어 2 어둠션과 생태계 발전 차이가 있다라는 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두 체인 모두 에어드랍을 통한 매출 창출 효과는 여전히 미비했다라는 걸 좀 아쉬웠다고 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DCG 올해 1분기 매출 전분기 대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제네시스 채권단 협상이 그렇게 썩 좋은 결과치를 도출을 못했다라는 게 좀 더 아쉬웠다라고 합니다.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이후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로 이더의 대량 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. 스테이킹 서비스에서 3억 4천만 달러 순 유출이 나왔고 그 다음에 프렉스 파이낸스, 로켓풀이 각각 5,600달러와 6,800달러 이더리움 순이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파이 싸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여전히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스탠퍼드에서 미국의 은행 절반 파산 가능성 대형 위기가 아직도 남아져 있다. 잔류하고 있다. 미국 은행 총 4,800건 중에 절반이 파산할 수도 있다.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. 일단 자본 잠식에 따른 영향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다. 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하반기 원달러 부분은 한국이 금리 동결을 제가 보기에는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과거처럼 뭐 1,400원대를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때 분위기 때는 아시지 않습니까? 뭐 6%, 8%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때였고요. 이제는 올려봐야 그래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한편으로 물가가 좀 한국 부분이 물가가 이게 내려가면서 이제 작용과 또 반작용이 나오게 되는데요. 보게 되면 아무래도 원자재가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. 어차피 달러가 이제 강세가 끝나면 그 다음에 원자재 쪽이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. 요 평균 3년치 추이를 보게 되면 어마무지하게 상승 동력이 잘 나와주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 국가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가 나오게 되면 다시 원자재가 약간씩 기술적으로 반등되는 시즌으로 돌입하니까 그 시즌까지를 다 소화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시장이 다시 좀 파도가 좀 잔잔해지는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한 커뮤니티에서 또 분석한 내용 그냥 재미삼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실패 시 비트코인 70%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. 스탠다드 쪽에서 내놨던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부채 한도 유예와 그리고 조치 종료 시 유예 내용이 있는데 한 번쯤 그냥 눈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.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빚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50경의 부채가 있는데 이걸 금리를 올리겠다는 건 다 죽는 거 아니냐, 그럼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. 그리고 오히려 중국에 따른 패턴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겠냐 라는 의미로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따른 채택 비중이 워낙 높아질 확률도 매우 높다.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죠. 정말 미국이 경제가 많이 박살이 돼서 살기가 더더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면 이민을 미국인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미국인들 기준으로 이민을 다른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기업이나 은행이 생각보다 미국 안에서 투자하는 것 대비보다 다른 쪽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송금에 있는 거래가 일시적으로 튈 수도 있고요. 이런 변칙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비트코인 가격대가 오히려 더
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.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원달러 환율 추이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, 달러에 있는 가치가 아직까지도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건 그만큼 미국에 따른 신뢰도에 따른 영향성도 좀 관계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게 어느 정도 위치와 그리고 약세가 어느 위치에 있고, 그게 약세로 갔었을 때 나머지 그냥 자원 쪽,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, 그 자원의 그냥 반사적 이익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이 댓글도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좀 됐습니다. 왜냐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좀 그렇게 타이트하게 이런 그런 재정 부분을 좀 가져가는 이유는 신뢰도와 투명성 때문인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채 협상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잘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뭐 혼돈이나 혼란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, 요 불확실성에 따른 비트코인의 영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의 동향은 트루 USD가 다 해먹고 있고요. 그 자리를. 그리고 그 다음으로 USDC에 있는 힘이 여전히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. 오히려 지금 지지분이할 때 비트코인이 잘 안 오르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, 너무나도 안 좋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지금에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오히려 옆으로 좀 더 길고 있고요.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도 청산 차트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여전히 터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, 숏이 터져나가는 부위가 점차 많이 상대적 대비 이쪽은 많이 터져 나갔지만 이쪽이 좀 덜 터져 나갔죠. 그래서 오히려 약세 쪽이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. 이건 좀 반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오히려 이 구간이 완벽하게 횡보 패턴을 좀 가려고 하면 이렇게 좀 완만하게 평균치에 있는 롱과 숏이 어느 정도 비스듬하게 나와주어야 그나마 추세적으로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지금에 있는 비트코인은 한동안 혼돈과, 그리고 이게 중소형 은행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고, 이게 미국의 중대형 은행까지 만약에 흔들어진다라고 하면, 자, 생각을 해보십시오. 여기서 답을 알 수 있는 패턴은 아무래도 테더에 따른 문제점이 다시 또 제기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꽤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동향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, 오로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쪽으로 힘이 가중이 돼서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알트코인은 안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하면서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. 그래서 이번에 슈퍼 위기가 왔었을 때는 오히려 알트코인은 거의 못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. 차라리 여기에서도 약간의 대형 위주로 가고 스테이블 코인도 죽어버리고, 스테이블 코인 자금은 또 가장 안전한 코인 중에 가장 안전한 코인 쪽으로 또 쏠리겠죠. 그럼 마켓이 오히려 BTC 마켓 쪽으로 많이 쏠려버리기 때문에, 그 BTC 마켓에서 보게 되면 되게 재미난 부분도, BTC 마켓에서 유동성이 별로 없었는데 이쪽으로 많이 쏠리니까 그 안에서 BTC 마켓의 알트코인들이 좀 장난질 치는 것도 몇 개가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. 그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튼 이번 동향에서 가장 어려운 패턴은 2에서 3분기 때가 제일 힘들 시즌으로 저는 좀 보여집니다. 내년부터 뭐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?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좀 더 땡겨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적재적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있는 또 진입 시점과, 그리고 내 2분기, 3분기에 나는 어떠한 패턴으로 가져갈 것인가, 그리고 내 알트코인은 또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가져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해보았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